안녕하세요, 주니치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댄 아이브스가 목표 주가를 515달러로 올렸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500달러라는 숫자가 예전에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 느껴진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어저께 주가가 460을 돌파하고 480까지 올라갔다가 장외 시간에 살짝 빠졌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500달러라는 주가가 눈앞에 다가와 있는 느낌입니다. 불과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100불대가 깨지느니 많이, 시간이 좀 지나서 200불대가 깨지니 많이, 그리고 또 조금 지나서 300불대를 뚫느냐 뚫지 못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던 게 바로 얼마 전인데 어느덧 500불을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못하느냐 500불이 언제 뚫리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실감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면서 그냥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요즘 부쩍 더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2025년을 2주도 남겨놓지 않고 있는 시점입니다. 정말로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요. 테슬라 주가에 관해서는 이제 두 가지 의견으로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으로는 다 주가가 오랜 횡보 하락을 뚫고 상승을 해서 좋긴 한데 이제는 오를 만큼 올랐다 라고 보는 사람과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라고 하는 그런 두 부류로 좀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나 당연히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 입장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500불 너머의 여정을 바라봐야 하는데요. 그러면 그 여정을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하는가? 이제 테슬라는 어떤 회사이고 무엇으로 돈을 버는 회사이고 그리고 앞으로 500불 너머의 여정에서 테슬라에게 어떠한 제품이나 어떠한 서비스가 중심축으로 떠오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단연 사이버캡이 500불 너머의 여정에서 중요한 주인공이 되어줄 녀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차량 그 자체만 말하는 건 아니고 사이버캡이라고 하는 것으로 상징되는 이 로보택시 자율주행 서비스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테슬라의 디자인 수장인 프란츠 본 홀츠하우젠, 저는 정말 이분의 팬인데요. 이분이 최근 피터슨 오토모티브 뮤지엄이라는 채널에 출연하여서 사이버캡에 대한 매우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사이버캡의 엔지니어가 전시장에서 엔지니어적 관점에서의 사이버캡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모델 3 대비 부품 개수가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라는 생산과 어떤 엔지니어링에 관한 부분에서의 사이버캡의 위대함을 설명해 주면서 정말 많은 테슬라 애호가들이 설렜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사이버캡의 외관에 대한 부분,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떤 제품이 만들어질 때 엔지니어와 그리고 디자이너가 적절하게 대립도 하고 서로 절충도 하면서 제품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어떠한 제품을 딱 봤을 때 아 이거는 엔지니어가 승리한 제품이다, 아니다 이건 디자이너가 승리한 제품이다 막 이렇게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는 엔지니어적 관점에서의 사이버캡을 우리가 보았다면 오늘은 디자이너의 관점에서 사이버캡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흥미진진했던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설명하는 디테일을 통해서 테슬라 사이버캡이 어떤 차이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사이버캡을 바라보면서 처음에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사이버캡은 기존에 우리가 소유했던 자동차와는 다른 개념의 자동차라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캡을 통해서 우리가 이동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너무 좋았던 부분은 이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건데요. 저도 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테슬라 자율주행이 세상에 도래하면 노인도, 운전이 미숙한 사람들, 미성년자들, 환자들, 임산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이런 분들은 사실 이동의 자유를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운전기사를 고용하거나 하는 매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이 사람들은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저나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자가용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것이 되게 익숙하고 편안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친구 얼굴이나 한번 보러 갈까? 아 답답한데 드라이브나 한번 하러 갈까? 아니면 비가 오는 날 가족을 픽업하러 간다던가 가족끼리 여행을 간다던가 하는 그런 상황들, 이것이 다 이동의 자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고 싶을 때 언제든 갈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런 시대, 그리고 그것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시대,
그것이 이 테슬라 사이버캡으로 도래한다 라는 말을 이 디자인 수장이 직접 해주어서 전 너무나 반가웠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이버캡에서 뒷유리가 없는 외관을 설명하면서 사이버캡에 타면 운전에 집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뒷유리는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이버캡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승용차 운전자를 기준으로 만들어지지만 이 사이버캡만은 운전자라고 하는 그 기준 자체를 아예 없애고 만든 차라는 점을 이 영상 내내 강조합니다. 그래서 뒷유리도 제거한 것이고요. 이걸 제거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효과도 있습니다. 당연히 생산이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트렁크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보통 두 사람이 탑승을 해서 짐을 싣는 상황, 예를 들면 둘이서 공항에 가는 상황 등을 예시로 들면서 그런 경우에 충분히 실을 만큼 뒷공간이 넓다. 한 사람 짐은 물론이고 두 사람 짐까지도 실을 수 있을 만큼 공간을 넓게 만들었다 라는 점을 이야기를 해주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것을 직접 말해줘서 놀라웠던 멘트가 또 있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승객의 이동뿐만 아니라 음식 배달, 물건을 운송하기에 적합하다. 그래서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을 그가 직접 하였습니다. 저는 사이버캡을 보면서 상상만 했었지 이 말을 저 홀차우젠이 직접 할 줄은 몰랐는데요. 즉 누군가는 사이버캡을 대량으로 구매해서 승객 운송을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음식 배달도 할 수 있고 누군가는 퀵 서비스업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 도로, 미래 교통 환경 생태계가 풍성해지고 입체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이전 차량들 모델 3, Y 그리고 사이버 트럭 등의 아이덴티티를 담으려고 했다라는 점도 이야기해 줬는데요. 로보택시 이벤트를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다 실시간 생중계를 보셨을 텐데 저도 딱 그때 느꼈던 것은 저 차는 마치 테슬라 섹시 차량과 사이버 트럭이 마치 아이를 낳은 듯한 그런 모습의 차다. 테슬라의 아이덴티티가 너무나 풍성하게 담겨 있다 라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그것을 디자이너가 직접 얘기해 주어서 이 부분도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위로 열리는 문이 어떻게 보면 사이버캡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로 열리는 도어는 마치 미래로 들어서는 느낌을 준다. 그리고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위로 열리는 문을 만들었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이버캡의 가격이 테슬라에서 밝히기로는 한 3천만 원 미만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런 도어를 가진 차량은 몇 억짜리 최고급 자동차만이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3천만 원 미만 차량에서 이렇게 위로 열리는 도어를 달았다라고 하는 그 발상 자체도 정말 대단한데, 그리고 그걸 실제로 구현도 해놨고, 그리고 위로 열리기 때문에 승객 운송에 있어서 더 적합하다, 정말 타고 내리기 편하겠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로 외관에서 오는 고급감도 더 느끼게 해주고 실제로 타고 내리기도 편리하고, 저 아이디어를 일론 머스크가 낸 건지 이 홀차우젠이 낸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다. 그리고 그거를 구현해낸 테슬라 엔지니어들이 정말 대단하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3천만 원짜리 차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X에도 글을 썼지만 저 위로 문이 열리는 사이버캡과 그리고 웨이모와 그냥 똑같은 요금이라고 가정했을 때 저희 같은 테슬라 애호가가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 보통의 승객이더라도 어떤 차를 타고 싶을까? 당연히 저는 사이버캡을 타고 싶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는 승객들이 운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했고, 그래서 큰 스크린을 넣었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선 충전이 되기 때문에 충전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차량이 알아서 충전기를 찾아서 충전한다 라는 말도 하였고요. 관련해서는 영상도 공개되었었죠. 그리고 테슬라가 이 무선 충전의 효율성에 대해서 90% 이상의 효율을 보여준다 라는 점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좌석이 2개인 것은 택시 승객의 90에서 95% 이상이 1인 혹은 2인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디자인을 했다. 그래서 이 차량은 많은 인원을 겨냥한 차량이 아니다. 그리고 많은 인원을 위한 라인업은 또 나온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로보밴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또 흥미로운 말을 해주었는데요. 이 금빛 색상, 사이버캡을 상징하는 이 금빛 색상이 어디서 온 건가? 이것이 사실은 뉴욕의 옐로우캡에서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금빛, 노란빛 외관을 갖게 되었다 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저는 이것은 몰랐던 사실이라서 너무 흥미로웠고요. 왜냐하면 저는 사이버 트럭이 무채색이니까, 그래서 사이버캡은 차별점을 주기 위해서
노란빛을 넣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택시를 상징하는 뉴욕의 옐로우 캡에서 따온 노란색이다, 금빛이다 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도시 운송수단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옐로우 캡처럼 사이버 캡도 그것을 계승하겠다 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좌석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었는데요. 사이버캡은 운전자의 개념이 아예 없는 차이기 때문에 좌석 또한 운전자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승객의 기준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운전자의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좌석들을 봤을 때 이곳저곳에 받침들이 있고 무언가 팔을 올려놓기 쉽게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운전이란 개념 자체를 없애니까 당연히 좌석도 운전자의 개념이 아닌 승객의 개념으로 편안한 소파같이 디자인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상 내내 강조하는 것은 이 인테리어의 핵심은 뭐니 해도 큰 스크린이다 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이 차의 주행거리가 200마일 정도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먼 거리도 충분히 이동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인데 이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그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결국은 이 큰 스크린에서 나오는 드라마, 스포츠 중계, 비디오 게임, 영상 회의를 통한 업무 등등을 하면서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이 큰 스크린이 있다 라는 점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테슬라의 디자인을 이끄는 수장이 직접 사이버캡 외관과 관련해서 디테일한 설명을 해줘가지고 너무나 영상을 재밌게 시청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영상 마지막 부분쯤에 하는 얘기는 이 사이버캡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경험할 수 있는 미래라고 표현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그 표현이 전 너무나 와닿았습니다. 결국은 테슬라의 미래, 테슬라로 인해서 열리게 될 미래 운송수단, 미래의 교통문화 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사이버캡이란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의미가 있는 차량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이버캡은 10월 10일날 공개되었을 때도 느꼈지만 정말 예상보다 훨씬 더 잘 나왔다. 디자인도 그렇고 성능도 그렇고 여러모로 너무나 잘 나왔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테슬라는 이 사이버캡에 정말 생각 이상으로 더 진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존에 있는 전기 차량 라인업에서 이벤트성으로 나온 제품이 아니라 진짜 이 사이버캡을 통해서 미래의 교통 문화를 바꿔보려고 하는 의지가 너무나 느껴져서 저는 이 사이버캡을 500불 너머의 여정에서 정말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크의 보고서에 의하면 테슬라는 사이버캡을 이미 1년 정도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해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최근 기가 텍사스에서 순회 중인 사이버캡 차량이 자주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25년에 제한된 지역에서 실제 영업을 하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고요. 사이버캡을 500불 너머의 여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테슬라가 몇 대의 차를 팔았느냐, 중국에선 몇 대를 팔았느냐, 유럽에선 몇 대를 팔았느냐가 지금까지의 테슬라의 행보의 어떠한 기준이 되었었는데요. 거기서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것이라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즉 테슬라를 평가할 때 차를 파는 기업이라는 기준에 운송 네트워크 기업이라는 하나의 기준이 더해지면서 회사의 가치가 입체적으로 진화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500불 너머의 포인트들은 사이버캡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에너지 분야 그리고 옵티머스 등입니다. 어쨌든 가장 먼저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사이버캡이고, 그리고 생각보다 빠르게 테슬라는 사이버캡을 전면에 내세워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유럽 투어가 그러합니다. 테슬라가 유럽에 사이버캡을 노출시키는 이유는 결국은 유럽의 규제 장벽도 넘어서 사이버캡을 유럽에서도 영업을 할 것이고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이라는 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론 머스크도 얼마 전에 전 세계에 수천만 대의 테슬라 자율주행 차량이 돌아다닐 것이다 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테슬라의 궁극적 목표는 글로벌 시장에 이 사이버캡이 돌아다니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꾸준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2025년부터는 이 사이버캡에 대한 본격적인 노출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